기초학습 국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집이 너무 좁아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독서 실습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정해진 시간 동안에 책을 읽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규 과정에 관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올린다라고 이미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우리 정규 교과에 관한 강의를 영상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앞선 영상 강의에서 118페이지와 119페이지 1-1번에 관한 내용까지는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 다문화가정협의회가 이제 그 합창단을 구성하는데 그 합창단이 이제 초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광복절 행사에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이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다문화가정 아이 중에 일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행사가 취소가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 신문 기사로 우리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9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공연이 취소가 된 것은 누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주장과 근거로 설명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부탁하고 행사를 추진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별히 광복절이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다문화 가정의 합창단에 일본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실은 공연을 부탁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 일본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인이지만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실제로 우리에게 준 장본인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아이의 경우에는 순수한 일본인이기보다는 다문화 가정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든 아빠든 한쪽이 한국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정 아이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라고 보는 경우는 사실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다문화가정협의회장의 문제도 그럴 수도 있죠. 서울 다문화가정협의회장의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공연을 취소시킨 행사 관리자도 공연의 취소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 정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인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항의에 의해서 굳이 공연까지 취소시켜서 다문화 가정 아이, 일본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행사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공연을 취소시킨 행사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공연을 취소한 행사 관리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근거 중에는 다문화 가정 일본인의 경우에 그가 직접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준 세대는 아니지만 또 한일 관계의 그런 악한 감정이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오히려 그 다문화 가정 일본인 아이가 광복절에 애국가를 부름으로써 그 한일의 그런 악한 감정들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조차를 이게 박탈했다라는 점에서 공연을 취소시킨 행사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그 확정적인 답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행사를 취소한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또는 토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 보면 만약 여러분이 광진 다문화 합창단 어린이 중 한 명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취소된 것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한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문제라면 1-2번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다문화 합창단 어린이 근데 그 일본인 다문화 가정 아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연이 취소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또 어떤 항의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이 다문화 합창단 어린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또 다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합창단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 공연의 취소가 그 합창단 어린이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뭐 공연을 취소시킨 행사 관리자이거나 또는 공연을 부탁하고 행사를 추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문화 가정 일본인 아이 때문인데 왜 본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불만스럽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한쪽에서 보면 좀 더 넓은 관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 다문화 가정 일본인 아이가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사가 취소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관용과 또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그런 관용의 태도보다는 본인이 손해보거나 또 본인이 기대했던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에 대한 어떤 분노 또는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다문화 합창단 어린이라면 이러한 공연 취소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내용들을 양자택일 하시고 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는 특히 이제 신문 기사를 읽고 토론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신문 기사는 우리가 시사적인 정보를 알기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에는 사회적 쟁점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쟁점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설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토론과 논술 교육에 매우 중요한 또 유용한 자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NIE라고 해서 신문을 활용한 독서 논술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신문 기사를 종이 신문으로 읽는 사람보다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는 뭐 본질적이진 않으나 그래도 온라인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종이 신문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종이 신문을 구독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도서관에 가면 신문들을 묶어놓은 그런 도서관들이 있고 그런 신문 기사들을 좀 종이 신문을 넘겨가면서 좀 여유롭게 읽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시사적인 상식도 넓히고 또 시사적인 쟁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신문이기 때문에 꽤 오래된 내용이지만 우리 주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냄새나는 한국의 인종차별입니다. 더러운 XX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XX야. 뭐 심한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2009년 7월 서울 시내 어느 버스에서 인도의 후세인 씨가 옆에 있던 30대 초반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승객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욕을 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에 대한 그런 더구나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좀 경멸적인 어떤 마음들을 이제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 욕을 욕을 들은 이런 이제 인도인은 인도에서 온 대학 교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심한 욕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인 승객은 영어로 욕을 하며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후세인 씨의 옆에 있던 여자 동료에게도 새카만 외국인 놈과 사귄다라며 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승객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후세인은 사건 이후에 그 한국인 승객이 심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인종차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승객이 후세인 씨에게 인종차별적인 말로 모욕을 준 것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인종 차별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편견적인 시선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냄새가 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낯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뭐 마늘 냄새가 난다던가 뭐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런 냄새의 경우에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발생하는 냄새인 거고 또 인종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유독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1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버스를 탔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어느 유럽 사람이 여러분을 가르치며 아시아인이 버스에 타니 더럽고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럽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전이거나 또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갈 것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색 인종 또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유럽과 또 미국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버스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야 아시아 사람이 버스 타니까 더럽고 냄새 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뭐 당연히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뭐 냄새가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난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결국에는 뭐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큼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충분하게 어필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지역 사람과 갈등을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라 하더라도 인권의 침해는 보편적이고 국적을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그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입장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그 빈칸에 쓰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에 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어떤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만약 여러분이 법원의 판사라면 이 승객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후세인 씨의 입장이라면 이 승객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원의 판사라면 이 승객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일단은 판사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승객에게 잘했다. 인도 사람들에게 좀 그 인도 사람들을 좀 무시해도 된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철학이 있는 민족이고 또 매우 이렇게 지능이 높은 민족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뭐 지능적으로 우수한 인종이 아니거나 또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승객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언어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세인의 입장이라면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후세인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온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매우 인텔리 계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당한 욕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또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승객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후세인 씨 같은 경우도 참지 못하고 검찰에 고소를 했죠. 물론 그 한국인 승객이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 본다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후세인 씨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열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달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집이 너무 좁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토론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말부터 들어갔던 책인데 또 책이 매우 얇지만 우리가 다면적으로 또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수가 이제 걸렸는데요. 사실은 뭐 많은 책을 나가는 것보다 어떤 책을 어떻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토의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2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제 관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관용의 두 번째 책, 관용을 위한 두 번째 책을 만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권수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더 추가적으로 책을 구매했고 제가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대출 중이거나 또는 대출 예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시고 또 다른 학생이 읽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마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뭐 1회차에 다 끝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 2번 정도 수업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수강평을 우리 네이버 카페, 자율전공 카페 이 댓글에다가 달아 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서 실습은 이 정규 교과에 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반드시 댓글을 달으셔야지만 그것으로 출석으로 인정할 테니까 뭐 꼭 길지 않더라도 좀 댓글을 다 다시고 이름, 그 다음에 A반인지 B반인지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간략한 생각들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